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틀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고용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수가 이틀째 하락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은 5.44% 하락하면서 이틀 연속 음봉이죠. 그리고 50일 이동평균선을 좀 이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반도체 지수의 약세를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메타발, 네. 이 메타발 쇼크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또 어떻게 분석을, 그 분석 의미를 좀 이상하게 좀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을 했고, 그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직격탄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약세 원인을 쭉 이렇게 찾다 보게 되면 오히려 코스피,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급락에 의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그다음에 미국의 반도체주 약세,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하나씩 좀 보시죠. 준비한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에서 항상 힌트를 제공을 해주죠. 쭉 보면요. 지난 이제 6월 22일이었죠.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2,084원, 삼성전자를 이제 제쳤죠. 네. 이 시점이 이제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게 6월 24일이었고, 그 다음 날 서킷 브레이크가 또 걸렸었죠. 그 다음에 급반등이 나오고, 다시 급락. 급락이 나왔었죠. 이날도 8%까지 서킷 브레이크가 또 발동을 됐고, 어제도 장 막판에 8% 하락세가 연출됐습니다만, 장 마감 직전에는 네,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차트로만 보더라도 급락, 급반등, 급락, 다시 급락, 이런 흐름. 왜 이런 흐름이 나올까요? 네. 결론은 외국인들이 너무나 우리나라 수급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국민연금부터 한번 볼게요. 6월 달부터 이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 조치 만료에 따라 7월 국내 주식 비중 조절 가능성, 이런 얘기가 부각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제 밤이었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리밸런싱 주시장 영향 최소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리밸런싱을 하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뭐 8,500 혹은 9,000이 되게 되면 네, 비중 조절 가능성이 다시 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부분 이 영상 참고하시는 투자자들도 알 것이고 외국인들은 뻔히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뭡니까? 레버리지 ETF죠. 이 정책 당국에서 레버리지 ETF 너무 많이 만들게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벤치마크 지수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을 쫓아가기 바빠. 응?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레버리지 ETF가 없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게 되면 뭐 조선 방산, 원전, 금융 이런 쪽 순환매가 돌고 혹은 코스닥 순환매가 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않아요. 어제 예를 들어 코스피에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럼 코스닥은 왜 빠진 겁니까? 다시 또 뭐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로 또 집중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계속 지금 부작용을 낳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너무 외국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단기 고점에서 조정폭은 극단적으로 과민 반응 보이게 되면 한 뭐 20%. 그럼 대략 한 7,300선인데 뭐 오늘 7,000 어제 800포인트였죠. 네, 7,648이니까
지금 60일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차트도 한번 잠깐 보시죠. 차트 보게 되면 제가 그려 놨습니다만 60일 이동평균선은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살짝 한번 깨트렸죠. 60일 이동평균선은 이른바 매수와 매도, 수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수급. 네, 수급이 60일선을 깨트렸다는 얘기는 수급이 깨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60일선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매도세를 앞지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매도세가 지금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60일선 아래 시작하겠죠. 아래 시작했을 때. 근데 이렇게 가파른 하락에 따른 단기 급반등을 바로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일정상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해 줄지 계속 체크 포인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좀 시장의 톤이 좀 달라졌다. 반도체에 대한 톤이 좀 달라졌다.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렇다면 또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익이 훼손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전체 코스피 시총의 근 60% 가까이 삼성전자, SK하이 있습니다. 영업이익 70% 이상, 근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죠.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답답할 때는 뭐 이거저거 다 활용해 봐야 됩니다. 저도 요거 한번 해 봤어요. 챗GPT에. 네. 이 메타 클라우드 사업한다. 응? 한다는 뉴스. 뭐 AI 인프라 시장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 어제 반도체가 급락을 받았지 않습니까? 챗GPT는 어떤 얘기 나온 걸까요?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다. GPU, 뭐 엔비디아 거나 AMD 거 재구매하면서 동시에 남는 컴퓨팅 자원 외부 기업에게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가 구축한 AI 인프라를 우리만 쓰지 말고 남에게도 빌려주자. 이런 뉴스 같습니다. 근데 왜 시장에서 반도체를 팔았냐? 시장은 단순하게 해석했다 이거죠. 메타 컴퓨팅을 팔겠다? 그러면 GPU가 남는다는 거 아닌가? 그럼 앞으로 GPU를 덜 사겠네? 엔비디아와 AMD 매도. 이 논리다. 그리고 GPU 수요가 피크를 찍었다. 이게 이제 공포로 작용한 거죠.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가 않다. 음. 메타는 최근에도 코이브를 할지 크루스를 할지 여기와 이제 계열했고 계속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도 부족한 것보다는 과잉 투자 낫다. GPU 구매를 줄이겠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계속 사겠다. 그럼 왜 클라우드를 하겠냐? 메타 올해 AI 캐펙스 엄청 늘렸죠? 시장에서 계속 질문합니다. 도대체 돈 언제 버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AI 무료, 뭐 오픈소스 이런 건데 투자는 계속 돈은 언제 버냐? 이래서 이제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 AI API 판매, AI 모델 사용료, GPU 임대 등으로 수익 만들겠다. 엄청 투자했으니 이제 투자 회사를 회수하겠다. 제프리스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잉 투자가 아니라 남는 자원을 수익하는 전략. GPU를 덜 사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축한 설비에서 24시간 돌려 돈을 벌겠다. 이게 핵심인데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반도체 피크를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여기에다가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밀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이 여기 쭉 있고요. 어제 코스피 시장 7.89% 급락했죠. 코스닥은 6.74. 억울하게 코스닥은 빠진 것 같습니다. 코스닥 30주년 행사 끝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타발 AI 수요 위축 우려, 그 다음에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주 버블 위험 지표 편입, 뭐 이런 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차트상 이렇게 원, 투 나오고 변동성 나오면서 차익 매물, 수급 쏠림 이렇게 나온 거죠. 일단 현재는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기관이 어제 또 어 받쳐줘야 할 기관들이 어제도 외국에 그냥 동시 매도를 때리니까 시장에 힘이 없는 거죠. 양시장 다 외국인 기관 양매도 쳤지 않습니까? 이러니 뭐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7.63%, SK하이닉스 12.93%,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순환매는 금융주로 살짝 돌고 너무 어처구니 없죠. 이제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1조 6천억, 삼성전자 1조 4천억, 기관 SK하이닉스 이거 얼마 판 겁니까? 3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 뚜껑 열어보니까 6월 달 고용지표 보니까 5만 7천 병 예상치 크게 못 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우지수 올랐고 그렇습니다만은 나스닥 하락 이렇게 만든 것은 반도체주,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요 보시죠. 나스닥 요게 영향이 크죠. 이게 시총이 좀 크니까 요게 해외 시총 보게 되면 나스닥 시총 보면 보세요. AI 칩 엔비디아 그다음에 브로드컴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시총 10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AMD랄지 인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요쪽이 이제 밀려버리니까 나스닥 지수 약세를 보인 거죠. S&P 500 맵도 보게 되면 AI 칩이 이틀째 약세. 오늘 미국의 AI 칩은 왜 이렇게 하락했냐? 여기 좀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아시아 반도체 증시 폭락.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죠. 네. 한국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의 메모리 반도체 대장주들이 급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들였고 이게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근데 이 궁은 메타발 의미 해석, 이상한 해석, 여기에다가 이제 레버리지 ETF 수급 이게 꼬이면서 한 거고 이게 또 나비 효과로 미국 오늘장 반도체주 약세. SK하이닉스가 100조, 삼성전자 140조 규모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건 이제 그 전날 아까 메타, 아까 메타 이 내용이죠. 메타발 AI 수요 위축 우려. 요게 좀 작용했는데 그 안의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한번 챙기고 싶었던 거죠. 여러 가지 변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노이즈의 과민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가격 메리트가 발생돼야 되는 거죠. 가격 메리트가. 네, 가격 메리트가 발생돼야 됩니다.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는 차트 이미 뭐 이제 많이 또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얼마인가요?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 최근에 공략하신 분들은 다 물리셨겠죠. 손실 보고 계시겠죠. 지금 시가총액이 1670조입니다. 2000조 넘었던 삼성전자가 1670조예요. 하이닉스가 얼마 됩니까? 여기 보게 되겠네요. 하이닉스 시총이 1588조입니다. 1588, 2000조 넘었던 게. 그죠?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보자 이거죠. 자, 쭉 보시죠. 올해 그러니까 지금 가이던스는 이제 내년 것도 나오지만 올해 지금 당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370조, 당기 순이익 300조. 우리나라 입장에서 10배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 8배만 하더라도 37에 21, 2100조거든요. 2100조는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얼마까지 빠 있습니까? 600, 1700조. 여기서 더 밀리게 되면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랄지 뭐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빠지지 않습니다. 또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반등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네. 일단 하락세가 좀 멈추는 구간에서 믿을 건 실적.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일단 아시아발 투매 현상이 오늘 미국 증시까지 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AI 트레이드의 쇼미 단계 진입. 투자 기관의 시각 볼까요? JP 모건. 현재 시장의 AI 트레이드의 쇼미 단계에 도달했다. 이에 대해서 JP 모건은 AI 칩 제조사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간의 성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고, 시장의 관심은 이 자본 지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서 AI의 실질적인 상업적 수익화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AI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수익성을 입증하여 칩 제조사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에 결국 자본 지출 삭감으로 이어져 반도체 섹터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본질적인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이틀 연속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줬습니다. 오늘 밤은 어떻게 될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메타가 잉여 AI 컴퓨팅 자원을 판매하기에 자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오픈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게 기존 AI 인프라 및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수요를 분산시켜 이익률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 주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 이런 이유가 약세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은 그나마 이제 애플이랄지 헬스케어, 뭐 소비재, 유틸리티 이렇게 순환매가 형성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뭐 순환매도 없어요. 뭐 어제 금융주 찔끔 오르고 나머지 다 빼버립니다. 우리나라 정책 당국의 레버리지 ETF에 관한 시장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문제 아닙니까? 우리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 아무쪼록 이런 변동성이 다음 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좀 변화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약세가 오늘 또 장 초반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또 금요일이고 오늘 밤에 미국 증시는 또 열리진 않죠. 이 변동성 구간에서 여러분들 최대한 보유 종목 관리 잘 하시면서 결국 또 이렇게 밀렸을 때 믿을 건 결국은 실적에 회귀한다.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본 영상은 투자권의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금 종목에 대한 고민거리 있으면 유한타증권 WPS 강남센터 대표번호 네이버나 뭐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